안녕하세요, 우드 다빈치입니다. 현관문이 오래된 유리문이라 단열이 잘 안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획했는데요. 판넬로 전칠까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혼자서 현관문 시공하기 판넬 벽체 세우기 편.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벨기를 사용해서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판넬로 전실을 만들기 위해서 벽체를 세워야 하는데요. 다행히 한쪽 벽만 벽체를 세우면 되는 것이라서 익숙치 않은 저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된 구옥이라 벽체가 수직 수평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벽체를 세우는데 수직 수평이 잘 맞으면 작업이 수월하기에 그래서 가장 먼저 레벨기로 기준선을 그려 주었습니다. 기둥이 될 각관을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서 우선 앙카를 받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어 주었어요. 한쪽 벽만 벽체가 세워지니까 바닥에 고정되는 기둥도 하나라서 작업이 수월했습니다.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은 후에 앙카를 설치하였어요. 양쪽에서 기둥을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4개를 박아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세트 앙카를 사용하였어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외지 앙카도 있으니까 활용법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인 호스 건조대 만들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한 앙카에 화스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기역자 꺽쇠를 연결하여 조립하였습니다. 이 화스너에 기둥이 될 각관을 용접하여 고정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벽 쪽에도 각관을 세우기 위해서 벽에도 앙카와 화스너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기둥이 될 각관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각관은 가로 세로 10cm 규격의 각관을 사용하였는데요. 벽체로 사용할 판넬의 두께를 고려해서 각관의 크기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절단한 각관을 세우고 자리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앙카 작업을 한 화스너는 수직을 잘 맞추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준 후에 조여주었는데요. 그리고 각관과 화스너를 용접해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었어요. 용접을 하고 기둥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기둥이 세워지니까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판넬을 바닥이나 벽체 등에 고정하기 위해서 우선 가이드 역할을 하는 유바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벽체의 길이를 잰 후에 유바를 재단하였습니다. 저는 그라인더의 일반 날을 사용해서 유바를 재단하였는데요. 함석 가위나 전용 날을 사용해서 잘라야 절단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바는 판넬의 두께에 맞는 종류가 있어서 선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그리 두꺼운 게 아니라서 자르는 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유바를 고정하기 위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이 여러 개가 되면 유바의 구멍과 바닥 구멍이 차이가 나서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에 그 구멍에 피스를 임시로 박아놓고 다른 구멍을 뚫었더니 바닥과 간격이 생기지 않아서 수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바를 피스 등을 사용해서 잘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판넬이 벽과 맞닿는 부분에 다 유바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윗부분에도 유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드릴 작업을 했는데요. 윗부분이라서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먼지가 많이 날려서 많이 고생스러웠어요. 그리고 구멍 뚫은 곳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실리콘을 쏘아주고 피스를 박았습니다. 아랫부분과 다르게 윗부분 작업하는 것은 위쪽으로 작업을 해야 해서 그런지 꽤나 불편하고 힘이 드는 작업이었어요.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점이 참 불편했는데 유바가 좀 가벼워서 하나의 나사라도 어느 정도 붙어 있었기에 작업하는데 그나마 수월하였습니다. 유바를 다 설치한 모습입니다. 유바가 가이드 역할을 하기에 판넬을 시공하는 데도 참 편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판넬을 붙이는 작업이 남았지만 윤곽이 나온 것 같아서 일이 많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 있어서 그런지 먼지가 많이 발생했어요. 판넬 작업을 하기 전에 지저분해진 작업 공간을 정리 한번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제가 벽체로 시공할 두께 100mm의 징크 판넬입니다.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2장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실의 채광을 위해서 좁고 긴 창문도 맞추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판넬을 재단하기 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판넬이 될 부분의 높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조리식 건축 등에 많이 쓰이는 판넬은 아연 도금된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우레탄, 그라스울 같은 단열재가 넣어진 모양의 건축 자재인데요. 보통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모양 때문입니다. 보통 사이에 하얀색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판넬이 EPS 판넬인데요. 가볍고 시공이 수월하고 강도와 단열이 좋으나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려고 나온 것이 EPS 난연 판넬인데요. EPS 판넬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에 비해서 짙은 회색 느낌의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난연성과 더불어 자소성까지 있어서 단열 성능은 물론 화재에 취약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된 판넬이라고 합니다. 판넬을 재단하실 때에는 저처럼 일반 복합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넬 전용 커팅날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에 들어있는 단열재의 손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날로 작업을 했는데요. 판넬 작업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잘못된 날을 사용하였어요. 저처럼 일반 날을 사용하지 마시고 전용 커팅 날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넬을 재단하고 또한 안에 들어있는 단열재까지 잘 잘라서 판넬을 재단하고 또한 창문이 들어갈 부분까지 잘 재단해 주었어요. 판넬 재단 작업을 하다보니 어느덧 해가 지는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재단한 판넬을 이전에 설치한 유바에 잘 끼워주는 작업을 했는데요. 판넬의 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위아래 끼우는데 조금 애를 먹긴 했어요. 하지만 유바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어서 시공하는데 그리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판넬 붙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두워져서 그 다음 날로 작업을 넘겼어요. 두 번째 판넬을 붙이기 전에 현관문이 시공될 부분에 추가로 용접을 해주었습니다. 현관문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보다 튼튼히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추가로 용접을 한 후에 나머지 판넬을 시공하였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판넬 재단 자국이 최소한이 되게 하려고 판넬이 맞닿는 부분에 창문을 위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판넬을 밀착시키기 전에 창문을 잘 끼워 주었습니다. 제작한 창문은 폭이 20cm 정도에 높이가 2m인 긴 창문입니다. 여닫을 수 없는 고정창으로 제작을 해서 무게가 좀 무거웠지만 어렵지 않게 판넬에 끼울 수 있었어요. 판넬 시공을 할 때는 판넬이 맞닿는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닿는 부분에 빼먹지 않고 우레탄 폼을 잘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넬을 고정하기 위해서 피스를 유바에 잘 박아주었습니다. 이렇듯 판넬이라는 자재는 시공하기에 수월한 편이라서 저처럼 초보인 사람도 어느 정도 작업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빈틈없이 폼을 잘 쏘아 주었습니다. 앞쪽 부분에 추가로 용접 작업한 각관 위쪽도 판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맞닿는 부분에 폼 작업을 하였어요. 그리고 피스로 잘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어느덧 전실 부분에 해당하는 벽체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벽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마감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전실의 기본적인 모습이 갖춰진 듯 합니다. 판넬이라는 자재가 가공하기에 비교적 수월해서 혼자서도 작업하는데 어렵지 않게 작업할 수가 있었어요. 이 다음 편에는 창문 틀같이 마감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을 위해 혼자서 현관문 시공해보기 판넬편. 이상 우드 다빈치였습니다.